네, 김영입니다. 우리 대변인 오늘 오랜만에 또 만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광주 광역시 옆에 담양군, 그죠? 담양군 수려제라는 곳인데, 아주 이 음식점으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퓨전 한정식 같은데 맛있게 먹고, 오늘 우리 대변인하고 오랜만에 그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마침 이제 윤석열 이제 후보가 됐죠.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좀 대담을 좀 해볼까 합니다. 유튜브는 지난번에 한번 같이 저랑 광주에서 한번 하셨고, 그 페이스북으로는 저에 대한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코멘트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 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 제가 이렇게 약간 거친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감성적인 이 문투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는 그 대변인께서 그냥 그 보고서 마음에 안 들어서 가끔가다 이렇게 지적질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 부드럽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라 좀 이게 투박할 수 있는데, 우리 대변인은 이제 시인이시니까 아주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감성적인 멘트를 이렇게 싹싹 넣어주면 조회수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써 올리면 잘해야 뭐 100 그랬는데, 우리 대변인께서 이렇게 시인의 그 감성으로 탁 약간 바꿔주면 150, 180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야, 시인의 역시 그 시인의 힘이다 이런 말씀 얘기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 이제 윤석열과 이제 홍준표 두 사람이 이제 굉장히 접전을 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윤석열 후보가 됐어요. 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윤석열 후보가 된 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아무래도 국민적 열망이겠죠. 네. 정권 교체를 나쁜 놈과 나쁜 놈이 두 명 있는데, 네. 어떤 분이 더 상대팀하고 또 싸웠을 때 더 그 경쟁력이 있겠는가 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그 윤석열 후보가 더 낫지 않겠나 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좀 딱딱하게 하지 말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전화번호 좀 해봐요. 밥도 드셨는데 에너지가 좀 충만되지 않았습니까? 약간 졸리긴 하죠? 좀 배가 젊은 올라가지고. 패널가들을 좀 흉내 내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선거 투표율? 네네. 투표율도 엄청 높았다고 하잖아요. 거의 한 65% 뭐 이렇게 그렇죠. 나온 것 같은데, 네. 보통 30%대에서 머물던 그런 투표율이 거의 2배가 됐다고 하는 거 봐서 열망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정권이 문제가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좀 바꿔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당원들이 이제 의지를 가지고 네. 투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열망을 잘 받아들여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철학자로서 이제 지금 이런 걸 좀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윤석열 그 개인에 대한 뭐 흠집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랄까 부정적인 거,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좀 이제 폭을 조금 넓혀서 얘기를 좀 해본다면,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그 어떤 그 때가 되면 이제 잘 나가다가 이게 막 내부에 온갖 부패가 막 생기고 그러면 반전이 돼요. 이제 극하면 반전된다고 하는 건데, 반전돼서 또 쫙 내려가다 보면 또 새로운 세력이 또 나타나고, 새로운 세력이 또 계속 갈 것 같은데 거기에 꼭 또 이상한 녀석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부패화돼요. 그런데 그게 또 극하면 또 반전돼가지고 또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또 쫙 또 새로운 세상을 또 만들어 가요. 그러다 또 일정 부분 또 지나면 또 부패 세력이 만들어지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이번에도 그렇고 그런 이게 말할 것도 없고 과거에도 우리가 왜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성계죠. 네. 근데 이성계는 문입니까? 무입니까? 무죠. 무인이죠. 네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다 그렸나요? 그 정치를? 그 참모들이 있었죠. 참모- 정도전이라든가. 참모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사실은 다 그린 거예요. 그 사람이 아, 철학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철학자가 세상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네. 이런 잘못된 세상에서 살면 민중들이 아,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혁명이 일어난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철학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철인 정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철학자가 정치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 네. 누굴 동원한다? 무인을 동원한다. 아, 무인을. 그렇죠. 그래서 무인을. 그 무인은 누구 말 잘 들어? 철학자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철학자는 이제 그걸 모든 걸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그걸 이끌어서 탁 그냥 이 새끼들 하면서 그냥 다 쳐내는 거는 누가 한다? 무인들이 한다. 무인들이 한다. 그래서 그렇죠. 이성계를 탁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정도전 이성계를 끌어들여갖고 500년 동안 그림 그린 대로 쫙 갔잖아요. 우리가 이 정치사적으로 보면요, 이 조선이 500년 간 건 대단한 거예요. 중국에는 보통 뭐 50년짜리, 맞아요. 100년짜리, 150년짜리, 길어야 200년이고 한나라 같은 경우가 특이하게 전환 후한 나이가 400년 갔거든요. 대부분 문인이 무인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아작을 내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문이겠어요? 무겠어요? 무죠. 예, 요즘으로 우리가 현대적으로 약간 해석을 약간 예? 그렇죠. 이렇게 보면 무인이 아니라 무인이에요, 무인. 네. 군인은 아니지만 네. 칼잡이잖아, 칼잡이. 윤석열이 칼잡이잖아요. 평생 칼 갖고만 다 아작아내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요번에 누가 들어왔다? 이제 요번에 윤석열이가 되면 무인이 되는 거예요, 무인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정치한다? 아니죠. 네. 결국 정치는 문인과 무인이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건 다 문인의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이의 그 어떤 무인적인 기제를 가지고 세상을 한번 확 뒤집어 엎을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평생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네. 제가 이게 확 이제 돌변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게 조국 사태 때부터 제가 완전히 이제 그 부패가 만연이 되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그 정권은 옛날에 민주당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민주당은. 그렇죠. 그죠? 그 우리가 차디찬 추운 겨울에 이것도 나라냐 하고 박근혜 타도를 외치면서 네.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온갖 부패, 비리, 앞장서고 자기들이 행하고 있잖아요. 내 편은 다 감싸주고 내 편이 아닌 건 다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정의와 상식과 평등이라는 거는 오늘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전혀 반대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상식이 상식화되고 그러니까. 불공정이 정의가 되고 이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4년, 5년째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미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들의 실체를. 더 이상 우리들의 눈속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적 부름으로 윤석열을 불러서 세워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령 강남 좌파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네. 강남 사람들이 좌파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온갖 부정과 비리를 양산하고 있어. 근데 그걸 당연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도덕질에서 이제 공격하면 비판하면 도덕질 안 했다고 막 잡아떼다가 나중에 그게 다 확인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도덕질을 우리만 하냐? 도덕질 다 하고 산다. 자기들 정당화 시켜버려. 아니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이 현상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완전 이제 제대로 된 무가 하나 나왔다. 무인이 하나 나왔다. 네. 그래서 이게 문인이 무인을 발탁했으니 무인의 역할은 뭐예요? 그동안에 부패된 그런 구조를 다 쓸어버려야 돼. 다 그렇죠. 쓸어가지고 완전히 새 판 짜야죠. 그렇죠. 새 판 짜야죠. 그러면 한동안 이제 또 한 수십 년 동안은 이제 부패나 비리에 얼룩졌던 공직에 그런 나선 사람들이 다 제거되고 이제 정말 깨끗한 사람, 정말 그 올바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진짜 민중들의 살림살이를 위한
민중들의 행복을 위한, 민중들의 마음을 위한 것을 이제 집중해서 정치를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진짜 그게 좋은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정치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민중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하다가 실패했으면 그 실패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전망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내가 실패해도 하나도 두려움 없다면 실패가 아닌 거지. 그럼 또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너무 워낙 세상이 막 험악하니까 한 번 실패하면 너무너무 일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부동산도 보세요. 너무너무 올라가지고 도대체 봉급쟁이나 월급쟁이 해가지고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이래갖고 도덕질을 사람들한테 자행하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고위공직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뒤집어 엎어서 올바른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돈이 없어도 불행하지 않은 직업에 어떤 직업에 종사해도 그럼 차별받지 않는 그게 진짜 좋은 거다. 이거는 우파와 좌파를 떠나서 우파가 돼도 민중의 살림살이 우리 민중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좌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근데 이번에 저는 이제 윤석열의 그 말단적인 거, 지엽적인 거 말고 네. 본질적으로 좀 봐서 그러죠. 이 사람이 한번 이게 세상을 좀 이렇게 바꿔내는 근데 좀 기대를 삼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대표님께서도 오늘 뭐 이렇게 유튜버 뭐 한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준비된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생각하는 것을 그냥 좀 얘기 나누자고 했는데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도 제가 이제 조만간에 정치권에 이제 입당을 하고 하면 제가 다 잘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현실 정치는 안 해봤으니까 늘 저한테 질책도 좀 해주시고 또 어떤 게 제가 초심이 있었는데 그걸 또 혹시 시인의 그 감성으로 봤을 때 약간 변질된 것 같다 그러면 콕 찔러주시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혹시 또 제가 또 기고만장해가지고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면 그 사람이 기고만장해져요. 그리고 또 다 내 편만 들어주는 것 같으면 내가 또 이게 뭡니까 이게 혼란이 와가지고 지 맘대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견제가 늘 필요할 것 같아요. 견제. 네. 그래서 언론이 살아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풍부한 감성을 지닌 우리 시인께서 또 저한테 계속 찔러주시고 그러면 저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민중들의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저 일조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시인으로서 어떤 글을 쓸 때 기존의 그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시로서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를 써야 되는데 시인이 시를 안 쓰고 항상 현실 정치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텔레비 보다가도 뉴스 보다가도 남편하고 싸워요. 심지어 저런 뭐 하면서 막 싸우는데 그러지 않게 또 국민이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정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지식인의 본분이에요. 네. 그거 안 하시면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는 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 가면 반드시 비판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새 집이 부서지면 새 알도 깨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새 집이 부서지지 않게, 그 다음에 구성원을 챙기는 거지. 새 집이 부서질 정도 위태위태하면 그거는 뭐 아무리 시인의 그 감성적인 걸 많이 표출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단 세상이 잘 편안하게 있을 때. 그리고 개개인들의 어떤 감성을 터치해가지고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건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김경란 우리 대변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들을 늘 갖고 계시고 네. 저한테도 가끔가다 이제 어제도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뭐 하나 올리면서 술 펐다고 내가 이렇게 썼더니 아니 무슨 저 철학자가 이거 술 펐다고 이렇게 쓸 수가 있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서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코치해줬잖아요. 네, 카톡으로.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또 문구도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응? 제가 우리 정난 대변인을 이제 두 번째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주동식 박사인가? 네. 주동식 박사랑 같이 또 유튜브 한번 찍기로 했죠. 그러니까 네네. 그때는 또 일주일 지나가서 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여당 이재명 후보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면 좀 저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비판할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수원 그렇죠. 살면서 네. 이제 직접적으로 수원에 이재명이라는 사람 때문에 피해 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곁들여서 네. 이게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나가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니 뭡니까 저기 적을 알아야 적을 공략할 수 있지. 적이 잘 모르는데 자기의 그 역량만 가지고 덤비면 오히려 패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을 잘 알아야 공략하기 쉽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같이 좀 나눠서 주동식 박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주동식 박사 저는 좀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그분도 얘기를 좀 하자면 조금만 하자면 평생 좌파였어요. 평생 좌파였는데 그분도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그 좌파에 갔던 좀 잘못된 그런 형태 구조를 보고서 이제 우파로 이제 전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 대변인께서 이렇게 주선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만나서 그때 광주에서 뭐 오천 하고 나서 하든지 아니면 뭐 차 한잔 마시면서 하든지 이렇게 대담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혹시 우리 대변인님 뭐 점심 드시고 기분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네 아주 좋아요. 뭐 할 말씀? 이제 이 윤석열 후보를 뽑아놓은 것의 그 의미도 상당하고요. 이 정권 교체의 열망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65%가 넘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 정권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가. 단순히 그걸 봤을 때도 우리는 반드시 저는 그랬어요. 민주당만 빼면 된다. 민주당만 아니면 된다. 이번 선거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좀 과격한 말 같지만 우리 국민들의 힘을 보여줘야 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 네. 진짜 잘해야 되고 네. 그리고 광주에 대한 이런 일 이제 더 이상의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안 나오게 확실하게 사과할 건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갈등을 완전히 좀 뿌리 뽑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호남에서도 우파들이 막 대거 나오고 마찬가지로 영남에서도 좌파들이 네. 대거 나오는 그런 문화를 이번에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그 지역 그런 정서를 따지지 않고 그렇죠. 누구나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자기 주장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충청권이잖아요. 네. 충청권이니까 저는 호남을 공략하기가 아주 쉽다고 생각해요. 호남은 정서가 비슷하죠. 정서가 백제. 비슷하고, 그렇죠. 더구나 가장 우리 국민들이 시작하는 폐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뭐 가족들에게나 형수한테나 맞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폐륜은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왕조 시대 때부터 쭉 그랬잖아요. 폐륜은 거의 왕자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뭐 혁명이 일어나고 그럼 반정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이 했을 때 저는 이미 게임 끝이라고 봐요. 섣부른 판단 같지만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그 폐륜이라든가 부패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단합을 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탁 떠올랐는데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네. 동서든 네. 고금을 떠나서 그런 걸로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늘 그 문제가 됐고 부패도 네네. 다 그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네.
새로운 이 왕조가 만들어진 이유가 다 그런 데서 비롯된 거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해 주신 거고 우리 민중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잘 부응하면 지금보다 우리가 뭐 많이 좋아진다는 건 좀 어렵고 그렇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그게 진짜 진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같이 좀 협력을 합시다. 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밥도 사주시고 제가 멀리서 왔다고 밥도 사주시고 네.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네.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